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수감 중인 고형석 씨의 무죄 석방을 기원하는 음악회가 빌립보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다채로운 음악 무대와 함께 고형석 씨 재판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뉴스 매거진이 다녀왔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간구하는 노래가 울리고 억압에서의 자유를 염원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고형석 집사님의 무죄 석방, 석방의 희망을 힘찬 북소리에 담습니다. 심금을 울리는 구슬픈 색소폰 소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흐리게 합니다. 10여 명의 한인들이 클래식, 국악, 가요 등 다채로운 무대를 꾸미며 고형석 씨의 무죄 석방을 기원하고 가족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뜻을 같이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분 생각도 나고 지금 그 차가운 감옥에서 계시는데 그 심정을 저는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노래로서 좀 어떻게 좀 위안을 드리고 가족들한테 여기 오신 분들한테 같이 동참하는 취지로 참석하게 됐고 참 오늘 굉장히 만족스럽고 흡족합니다. 이제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입장으로 오늘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많은 여러분들도 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공연에 이어 지난 2009년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형석 씨의 재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가족들이나 주위 분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참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끝자락에 왔습니다. 사고가 난 지 단 하루 만에 범인으로 몰려 차가운 감방에 갇혀야 하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더 많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고형석 씨의 무죄 석방 운동을 벌이고 있는 박천규 목사는 오는 29일 예정된 본재판에 동포 사회의 참여를 당부합니다. 배심원들에게 우리의 한인들의 그 결집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특히 검사나 판사들에게 그 사람들은 자꾸 아주 집요한 이론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사실 증거도 없어요. 사실 정확한 그 증거도 없으면서 그 말꼬리 물고 늘어지고요.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그거에 대해서 반격한 데만 도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서 많이 참여하고 한인들이 정말 뜨겁게 이렇게 이겼어, 승리했어. 관객들도 고형석 씨 가족을 위로하며 무죄 석방을 함께 기원했습니다. 제가 여기 시카고 시민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이렇게 한 시민으로서 정말 그분이 3년 7개월 동안 그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 계시고 계신데 우리 시민들이 정말 어느 누구나도 다 일어나서 이번에 이렇게 이분들을 위해서 이 우리 고형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온 시민들이 진짜 하나가 돼갖고 저희들이 한다면 무죄로 석방하실 것 같습니다. 3년 7개월을 끌어온 고형석 씨의 본재판은 오는 29일부터 최대 2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12명 배심원이 자리한 가운데 일반에 공개됩니다. 재판 일정에 대해서 고형석 씨의 동서 조아혜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7일 날 1시 반에 히어링이 마지막 이제 최종 점검이 있습니다. 변호사 측과 검사 측 그동안에 준비해온 거 자료 점검하고요. 28일 날 10시부터 배심원 선정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날 다 끝나면은 29일 날부터 본재판이 시작되고 혹 다 못 뽑으면은 29일 오전까지 끝낸다고 했고요. 그래서 29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배심원 본재판이 시작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16일 오전 3시 50분 노스브룩 타운 22살 청년 고영보 군이 집 현관문 안쪽에 숨져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고형석 씨가 9.11에 신고를 했지만 아버지는 피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급 살해 혐의가 씌워져 3년 넘게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당시 노스브룩 경찰은 수사를 조기 종결했고 노스브룩 타운은 안전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년 7개월에 걸친 검찰과 변호인단의 첨예한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검찰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고형석 대책협의회 총무였던 박천규 목사를 통해 변호인단 주장의 골자는 무엇이었는지 들어봤습니다. 그 가장 큰 세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 문화가 다르다. 소위 내 아들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아버지로서 저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이런 문화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의 문화는 그런 게 아니죠. 완전히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주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 고형석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것을 변호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건강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둘째치고 먼저 그 약도 많이 드시고 계셨고요.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어느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병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이런 것이 정신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줘서 경찰들이 막 얘기할 때 이렇게 횡설수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게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문화적인 문제하고 그 언어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 행동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체적인 어떤 그 병환 이런 것들을 변호사들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검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아주 놀랄 정도로 우리 고형석 집사님이 어느 병원에 갔고 누구를 만났고 누구하고 인터뷰를 했고 이런 것까지도 다 조사를 해서 반격을 했습니다. 박천규 목사는 강압 수사가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재판에 가서도 이 이슈가 아마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겁니다. 수사경찰관들의 일방적인 태도라는 거죠. 강압 수사의 문제입니다. 예. 사실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수사관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의사들이 환자가 오면은 정확하게 진찰하고 막 컴퓨터로 조사 안 하고요. 대충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긴 분들은 이런 병이 있더라 하는 그런 자기들의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찰들도 이런 어떤 사람들을 그 용의자를 이렇게 대하다 보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그 수사에 있어서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깊은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 비디오라든지 또 그때 수사 당시에 그 녹취가 돼 있는 게 있어요. Suk, I know you did it. I know you did. I know you did. You did. Yes, you did it, Suk. And I know that, and I need to know why you did it. Was the argument in the kitchen? Were you arguing? 그래서 배심원들에게 아마 이 수사 과정에 그 비디오 판독을 하고 또 음성으로 인터뷰된 것들을 아주 그 정확한 그 언어학자나 그런 통역을 아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배석을 해서 아마 이 문제를 강력하게 우리가 드러내야 될 거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거를 아주 지금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m scared of this. Look at the blood. I called the 911. And then what they saying is, I did. How come I did? 고영보 군의 피살 이후 아버지 고형석 씨는 피의자가 됐습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1급 살인 혐의와 함께 말입니다. 오정훈 씨는 이것은 정황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재판에 배심원 재판에 가시게 되면은 그 우리 고영보 군이 어떻게 처참하게 죽었는지 이제 다들 아시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끔찍하게 죽었어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이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잡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죽은 아이는 제가 죽기 전에도 여러 번 본 아이지만 거구예요. 한마디로 거구. 아버지는 정말 왜소한 분이세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죽어가면서 피를 뿌리면서 죽어가면서 암만 아버지가 자식을 야단을 치고 엄한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기까지 그렇게 만약에요. 야단을 친다고 그럴 때 자식이 대항도 못하고 거부도 못하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거부도 안 하고 반항도 안 하고 아버지가 죽일 때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것을 다 받았다고 쳐요. 그럴지라도 아버지 몸에 생채기가 하나도 없고 피가 튀긴 것도 없고 그 장면은 이제 재판에 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고영석 씨가 경찰서에 가서 신문을 받았을 때 그 자료 화면을 보게 되면은 화면 자체 그 고영석 씨가 깨끗해요. 일단은 그런 것에서부터 아버지가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굳게 믿고 있는 거고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까지 그 과정들 속에서 정말 몸싸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죽지 않겠다. 암만 아버지일지라도 나를 죽이겠다는데 반항도 안 했겠느냐. 그 거구가. 그렇다면 아버지한테 뭔가 흔적이 남았어야 되는데 남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보가 죽게 된 그 상황이 그 연약하신 아버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 아이를 완전 제압하지 않고서는 죽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될 때 이거는 아버지가 한 일이 아니에요. 고영석 씨의 사건은 비단 한 가정의 일만이 아니라 소수민족의 서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영석 씨 관계자들은 커뮤니티의 관심과 참여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발표되는 내용들을 업데이트되는 발표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시게 되면은 이런 일이 우리 이민의 땅에서 설령 저희 한민족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소수민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면 받지 절대 불이익은 되지 않을 테니까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이 내 일이다 생각하셔서 끝까지 이 사람들 어떻게 재판하는가 보자. 그것을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에요.